서로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아이 꼬우면 들어와 이게 1번. 2번 아 수정해드릴게요. 아! 이게 2번. 둘 중에 뭐가 진실일까? 자, 제가 볼 때는 쪼 내피셜 두 개가 혼합돼 있다. 뭐냐?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큰 도발이 아니고 약간 도발. 근데 사장 글 고객 이거 아닐까? 뮬 셋업으로 난리 난 거 보셨나요? 뭐 또 이슈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뮬에 글을 많이 올려보질 못해 보기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너른 마음으로 봐주세요. 전 베이스를 치는 사람이고 요번에 리페어 후기를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방문했던 리페어샵은 적지 않은 분들께서 실력은 좋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평을 남기신 그곳이었습니다. 전 실력만 있다면 다른 요소에 대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바로 맡기러 갔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작업물들은 보시다시피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괜찮은데? 리페어 항목은 쉴딩, 마이크 포프 프리의 포텐셔미터 교체 리프렛이었습니다. 가격은 41만원이었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중 리프렛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작업이 끝난 결과를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베이스는 같은 옵션으로 신품 오더 시 가격이 약 1800만원입니다 20년도 더 된 악기라서 싸게 샀지만요 1800만원이래 악기가. 자, 여기에 리프렛 결과인가요? 요런 부분들. 먼저 프렛의 레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지판과 눈을 거의 수평으로 맞추고 보면 각 프렛들이 박혀있는 높이가 다르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딱 봐도 아니 이게 이쪽으로 레벨이 안 맞는 걸 떠나서 이 상하 레벨도 뭔가 좀 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왜곡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사진으로는. 아!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같죠? 지금 보니 버핑도 안 되어 있네요. 버핑은 이제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손톱에 하는 그런 거예요. 아, 딱 봐도 여기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팅. 새들이 다 기울어져 있으며 1번 줄 기준 줄 높이가 4mm였습니다. 제 상식과 거리가 먼 세팅 값이죠. 사장님께서는 베이스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십니다. 요게 이제 다 왼쪽으로 누워있네요. 그리고 1번 줄 기준으로 줄 높이가 4mm. 수정해줄 테니 갖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프렛에 커터칼 넣어보는 사람 처음 본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커터칼 안 넣어볼 줄 알고 이렇게 대충 작업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현 스루넥 24프렛 베이스 리프렛이랑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41만원에 싸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따지고 있냐. 난 수정해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지만 프렛보드와 프렛을 수리하기 위해 다시 리페어샵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아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분은 리페어샵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리페어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블로그에 게시된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글들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편향돼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말투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숲속 친구들을 조심해야 돼.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저 글은 거짓일 수 있다고 쳐도 작업 상태는 거짓을 할 수 없잖아요. 댓글을 볼까요? 연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저 따위로 세팅해놓고 베이스는 기타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다 개소리 좀 안 했으면 실력이 좋다는 평은 어떻게 나온 건지 의아합니다. 새들분이 사이코인가 싶어요. 저도 여기서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카카오맵에 땡땡 공작소 리뷰 민심 보러 갔다가 작성자님께서 남긴 리뷰 읽어본 후 거기에 매장 사장님 대댄 남긴 거 봤는데 저 매장 사장님께서 기타가 낡고 어쩌고 작업이 힘들었다 얘기는 공감 못하겠고 싸우실 때 부모님 욕하셨다는데 맞다면 왜 그러셨어요? 근데 베이스 상태 제가 봐도 빡치네요. 저도 부천의 악기 렌땡라는 업체에서 세팅 전에는 전혀 없던 1번 줄 버징이 갑자기 생겨 조심스럽게 문의드리고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네요. 3번 방문할 때까지 전혀 버징을 못 잡으셨네요. 뭐 작성자분이 부모님 욕을 했다 이 말인 거죠. 리뷰 답글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길게도 적어 놓으셨네요. 길게 쓰려다 너무 하나하나 변명하는 것 같아 지우고 다시 씁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었냐면 언쟁 도중 사장님이 흥분하셔서 역정을 부리셨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서 야 라고 소리 질렀더니 뭐 야? 처음 봤을 때부터 또라이인 줄 알았다. 같은 온갖 쌍욕을 하셨고 그래서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했습니다. 죽어라도 아니고 골방에서 박혀서 할매 봉양이나 잘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그 사장님 답글에 대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눈 깜짝하니 악하고 소리 지르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대놓고 모멸감 주는 글을 보긴 힘들어서 제 리뷰 글과 함께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맵 한번 볼까요? 매장주 요청으로 후기가 제공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다시 쓰신 게 있네요. 그 리뷰에 대댓글을 다셨네요. 오래되어 지판의 곡률까지 다 변형이 된 오래된 베이스, 심지어 오연 베이스에 스루넥 베이스를 작업이 힘든 스테인리스로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거기에 발란스 팟 플러스 노이즈 제거 실딩까지 해서 41만원 최저가로 견적. 2주간의 작업을 마치고 매장에서 한참을 살펴보고 아무 문제 없이 찾아가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프렛 사이에 위사진처럼 커터칼이 들어간다 하길래 세상에 어떤 기타든 베이스든 맘먹고 프렛 사이에 커터칼 넣으면 안 들어가는 상품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의뢰받은 베이스는 10년이 더 된 낡을 대로 낡은 베이스입니다. 리프렛은 그 기타의 상태에 따라 작업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프렛 홈의 사이가 오래돼서 다 사가있고 벌어지기도 하죠. 전화 받자마자 군소리 없이 일단 가져오세요, 수정해드릴게요 했더니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진짜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악 하고 지르더군요. 이 베이스 맡긴 사람이 나이가 20대 초반. 그러더니 제 부모님이 뭐 아파서 죽어라 라는 히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한참을 그러길래 역시나 저도 사람이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하면서 언성이 오고 갔죠. 그 후 여기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리뷰. 저 위에 사진에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10년이 넘은 지판에 로즈우드 지판은 곡률이 로우와 하이가 다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넥과 바디가 분리가 안 되고 프렛이 긴 오현 베이스. 어디서 저 이상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리는 그 기타의 상태에 따라 결과물은 다르게 나옵니다. 폐차 직전에 차를 정비한다고 새 차가 되나요? 그 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정도가 되겠죠. 10년이 넘고 지판은 다 사가 있고 프렛의 홈은 다 넓어져 뭉개져 있는 저 베이스를 저 정도 수리한 것만 해도 엄청 노력해서 한 겁니다. 매장에서 찾아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집에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석구석 먼지 하나 묻은 것까지 트집하는 진상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진상들에겐 철저히 조치를 할 겁니다. 자, 두 가지 글을 봤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도 다양하실 거고 저의 생각도 있지만 쫀문철 TV. 자, 여기서 브레이크 왜 안 밟죠? 툭. 아, 박았네요. 이러면 100대 0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당사자들만 알아요. 근데 항상 먼저 욕을 하면 손해예요. 항상 두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작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언행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어쨌든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장님도 자꾸 오래돼서 힘들었다, 이 정도 한 것도 잘한 거다 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작업을 잘 못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말로 깔끔하게 잘했으면은 뭐 기타가 오래됐니, 이 정도면 잘한 거니,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잘 됐으면 그냥 난 잘했는데 뭐 괜히 시비 걸길래 한 번 더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작업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모든 AS는 작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뭐 기타뿐만 아니라 뭔가를 고친다거나 할 때. 근데 결국엔 뭡니까? 조금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후속 조치가 잘 되면 그래도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고, 일단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 그냥 사장님한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얘기는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년이 더 된 낡은 베이스고 뭐 상태에 따라서 작업 결과도 달라지고 하이 프렛, 로우 프렛이 상태가 다 다르고 작업이 힘든 스테인리스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작업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장님은 선심 썼다는 듯이 군소리 없이 받아줬다라는 게 내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지금 어려운 거지만 내가 잘 해보지 뭐,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힘든 작업이지만 내가 군소리 없이 받아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악기를 보니까 뭐 힘든 작업이 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사장님 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이고 고객님도 뭔가 잘못됐을 때 사장님이 먼저 그렇게 고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렇게 해버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그냥 일단 해보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그냥 돈 벌려고 일단 받아보고 안 된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작업은 사장님 실력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작업이 잘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조건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잘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성,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은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역정을 내시길래 나도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 사장님 입장,
수정해드릴게요 했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 지르고 부모 욕함. 여기도 부모 욕을 하셨죠. 여기서 뭐가 포인트예요? 어차피 욕을 한 건 사실이야, 둘 다. 욕은 한 게 맞아.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잘 얘기했는데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1번. 2번,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먼저 역정을 내서 나도 소리 지르고 부모 욕을 했다. 그쵸, 여기서 갈리는 거죠. 역전재판이에요 지금. 첫 번째 경우,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쉔 도발, 사장님이 잘 얘기했는데 고객이 패드립.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일단은 아무튼 패드립은 잘못한 거. 일단은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사장님이 미리 고지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고객님은 패드립을 한 죄가 있다. 서로 죄가 하나씩 있다. 일단은 그럼 결국에는 약간 여기서 분쟁인데, 서로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아이 꼬우면 들어와 이게 1번. 2번 수정해드릴게요 이게 2번. 둘 중에 뭐가 진실일까? 자, 제가 볼 때는 쪼 에피셜 두 개가 혼합돼 있다. 뭐냐, 잘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큰 도발이 아니고 약간 도발. 근데 사장 고객 이거 아닐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그럴듯한 시나리오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시나리오야 그나마.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중간 점검이었고 세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건 사장님의 입장이 많이 없어요. 세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레도 다른 분께서 올리셨던데 사장님이 올린 리뷰 답글 보고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악기 2002년에 만든 악기네요. 22년 정도 된 악기네요. 요게 이제 맡기기 전에 악기 상태인 것 같고요.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폐차해야 될 것만 같은 소리가 나는 듯한데 비꼬면 안 되는데 T로 가야지. T로. 갤럭시인데요? 녹음 안 했어? 한참 살펴보다 간 게 아니라 사장님이 본인 다른 손님 응대한다고 악기 들고 기다리게 하셨고요. 애초에 전 일정이 있어서 오래 있기 껄끄러운 상황이라 꼼꼼히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세팅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요거는 이제 사장님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쓴 말인데 사실은 좋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게 맞긴 해요.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그냥 이제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반박하다 보니까 본인의 실책도 좀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수정 요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잘하는 게 맞고요. 당일 6시 40분쯤 전화 걸었고 제가 말하는 도중 본인 마음대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2차례 모두 그러셨습니다. 요게 사실이라면 최악이죠. 욕하는 것보다 더한 게 이제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네 말 듣지도 않겠다 이거거든요. 최악이죠, 최악. 기분도 나쁘죠, 사실이라면. 자, 여기서 악에 대한 해명이 나오군요. 전화 도중 제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오히려 화내시길래 야라고 했었고, 그 말 듣고 화들짝 하시더니 처음 봤을 때부터 또라이 같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욕을 하시길래 저도 욕 배틀에 동참했습니다. 07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버징 문제에 대해선 사장님께서 픽업 나사를 잘못 끼우셔서 픽업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그에 따른 버징이 상당수였습니다. 일단 원래대로 만들어서 실연주는 가능할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샵 사장님께 여쭤보니 프렛이 제 경우만큼은 아니지만 돌아가서 박힐 수도 있고 딱히 연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진 않다고 하시네요. 지판 손실은 오래된 악기이기도 하고 팔 생각도 없어서 감가에 신경 쓰지 않는지라 프렛엔드 정리랑 드레싱 정도만 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실력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짜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화난 상태에서도 선을 안 넘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덕목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타인과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맘대로 잘 되지 않네요.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욕했으니까 아무튼 작성자도 잘못했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거야. 욕을 한 거는 잘못했지만, 소리 지르고 욕한 건 잘못했지만 갑자기 허공에 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욕을 할 이유가 있긴 있었고 욕과 작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욕을 했다는 점 때문에 꽂혀서 그것만으로 작성자를 비난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별개의 일로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 작성자분은 통록을 안 했을 수 있어. 근데 보니까 가게 전화가 아니야, 휴대폰이야. 그럼 녹음을 물론 이제 아이폰이면 못하겠지만 갤럭시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통록 켜놓거든요. 그리고 업무용 폰은 대부분 갤럭시 쓸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론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해명도 안 하지, 통화 녹음도 없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카오 맵을 어쨌든 뭔가 통제를 하는 시도가 들어가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그런 시도가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